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CC입니다. 일단 KCC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대한민국 1등의 건자재 기업이자 페인트 기업이죠. 제가 한 몇 개월 전쯤에 이 페인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었어요. 노르페인트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고, 주가는 60% 이상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노르페인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KCC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건설 경기의 턴어라운드예요. 그 당시에 보시면 숨겨진 친환경 핵심 기업 노르페인트 완전한 턴어라운드. 저는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췄었고 KCC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KCC 같은 경우에는 노르페인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 실리콘 사업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2020년 이제 12월 14일날 분석해드렸고 그때 당시 주가가 8,4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를 보시면 13,700원이죠. 대략 한 2%가량 오른 것 같아요. 한 62%가량 그 당시에 비해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12월 14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날이죠. 네, 이날 분석해드렸고, 자, 이날 분석해드렸고, 60% 이상, 한 62%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제 KCC입니다. KCC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기업을 봤을 때에는 시장 흐름을 반드시 좀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흐름에서 다음 주도주로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이 오른 폭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를 이제 평가받았어요. 과연 대한민국에 상장했으면 그렇게 받았을까요? 대한민국에 상장했으면 50조 원도 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시장에 대한 그런 센티멘탈,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시장에 비해서 적게 올랐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해당 기업이 성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지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좀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좀 살펴보시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고작 한 2018년 정도, 2019년 정도의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죠. 그에 반해서 주가 지수는 지금 2018년, 2019년이 이때예요. 이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CC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게다가 심지어 엄청나게 저평가예요. 잠시나마 살펴보시면 PBR 기준으로 0.5예요. PBR 기준으로 0.5입니다. PR은 10이 안 되죠. 참고로 그 외에도 이 캐시 같은 경우는 투자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삼성물산의 대주주 중 하나입니다. 삼성물산의 2대주주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인데 보시면 KCC가 이제 2대주주로 이제 있죠. 자사주를 제외하면 2대주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주식수, 그러니까 주식 가치만 하더라도 대략 한 2조 원가량 돼요. 최소 2조 원 이상입니다. 근데 KC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8천억 정도였죠. KCC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정도였는데 삼성물산 지분 가치만 2조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3대주주죠. 3대주주이고 지분 가치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대략 한 7천억입니다. 7천억.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2조 원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7천억 지분만 가지고서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어도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고 소외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더 오래될지 혹은 더욱더 인정을 못 받아서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주도주가 어떤 기업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제가 잠시나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KCC를 항상 보실 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이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단기 순손실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 평가손익입니다. 이 평가손익으로 손실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이제 1000%로 굉장히 좋은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십자상으로 찍힌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모멘티브에 대한 인수와 그리고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뭐 손실, 주가의 그런 안 좋은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현금 흐름은 괜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이 단기 순이익 기준은 3,400억인데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역시나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에 더불어서도 지금 보시면 삼성물산이 이제 1회주주였죠. 지금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매동 매매에 대한 그런 특징이 없어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샀다 팔았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특징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한국조선의 향을 좀 보시면 3대주주죠. 최근에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샀죠. 무언가에 대한 주체, 어떤 주체는 많이 팔았다는 것인데 기타 법인이 많이 팔고 있어요. 기타 법인이. 잠깐, KCC가 3대주주죠.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기타 법인은 얼마 없어요. 굉장히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야 이렇게 의미 있게 팔 수가 있는 것인데, 보시면 3대 주주가 KCC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분 매도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단기 순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KC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저평가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이 완전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자재에서도 1등, 그리고 창호, 셰시에서도 1등이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가 좋아질수록, 그리고 리모델링 산업이 좋아질수록 KCC에 대한 수혜도는 점차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한 가지 히든카드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선이에요, 조선. 참고로 페인트 업체에서도 KCC가 1등인데 이 조선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선주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KCC의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자재 그리고 페인트 마지막으로 실리콘 원자재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원자재까지 꽤나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건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자동차와 조선에 들어가는 페인트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장의 오해를 샀던 그런 저평가 부분이 점차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물론 이 반도체 소재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재 부분도 저는 꽤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평가 영역, 그러니까 소외기업에 대한 영역을 점차 벗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특히 정부 정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그린 뉴딜이에요. 그린 뉴딜이고, 여기서의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인데, 일단 확정된 예산, 당장 써야 되는 예산이 3조 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조 원 이상을 쓰겠다라고 밝혔어요. 5년 동안. 그만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린 리모델링이 뭐냐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냉난방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기 효율을 높이겠다. 냉매가스를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창호죠. 셰시입니다. 셰시. 창호이고, 단열재.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인데, 창호도 그렇고요. 단열재도 그렇고, 단열재는 당연히 1등이고 창호는 2등이에요. 2등.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 3조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KCC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큼 굉장히 좀 확실한 그런 수혜 정도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건축과 그리고 조선자동차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용에 대한 소재 부품 아니면 실리콘 원자재,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인데 전 세계 2등이 KCC입니다. 전 세계 3등 회사인 모멘티브를 인수를 함으로써 KCC가 이 실리콘 쪽에서 전 세계 2등 기업으로 올라섰어요. 첫 번째 기업은 듀퐁이고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글쎄요, 굉장히 좀 쉬운 그런 투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멘티브라는 기업, 모멘티브를 세계 3위의 실리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세계 2위까지 이제 껑충 뛴 것이고 지금까지는 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업이익이 수백억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적자가 많은 기업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에 대한 그런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반도체 소재로서만 쓰였다면은 이제는 태양광이라던가 혹은 전기차에도 쓰이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한 가격 역시나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전 세계 2등 업체인 KCC는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이 KCC가 이제 모멘티브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티브가 원래는 GE에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GE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 세계 1등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 GE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멘티브가 원천 기술 1등입니다. 원천 기술은 1등이에요. 점유율이 3등이었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시너지가 저는 꽤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KCC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쪽을 대부분 아시아만 하고 있었지만 이 모멘티브는 북미 쪽에 하고 있어요.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라던가 미국 쪽에 하고 있었는데 이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로를 완전히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확보를.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간단하게는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거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축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선과 자동차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실리콘도 전 세계 2등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리콘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20조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 점유율도 30%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소외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제가 좀 안경을 받았어요. 예, 제가 좀 눈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경을 선물 주셨습니다. 예, 보안경이고 잘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게 우리 좋은마음 기쁜 가게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선물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선물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구독자분들도 제가 이제 재생 목록으로 국내 분석 혹은 해외 기업 분석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멤버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멤버분들과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간에 혹은 종목들의 이제 매수 시점과 올려드리는 시기라던가 혹은 기업 자체가 달라요. 기업 자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당연히 도움은 훨씬 더 많이 되겠죠. 보시면 이 코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코인도 코스모스도 뭐 19%, 비트코인도 뭐 수익 중이고 이오스도 19%가량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보더라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계좌를 신고가를 내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이런 식으로 꽤나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네이버는 33%, 클래시스는 4%가량 수익 중이고 네이버는 이제 매도했죠. 네이버는 매도한 상황이고 이게 4월달에 이제 보내주신 거라서 이렇게 계좌를 찍어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도 지금은 네이버는 매도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고 매도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세 같은 경우도 18%가량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결국 코인도 그렇고요. 암호화폐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주인 건 맞아요. 이분도 코스모스 18%, 이오스 13% 이렇게 수익 인증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물론 텔레그램방에서는 그 이유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비주력 종목 위주로 이제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시장의 변곡점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예, 변곡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굉장히 이제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재제기업, 건축업황, 조선, 자동차, 그리고 KCC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